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슈나 호재 이런 건 잘 안 떠요.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에 갇혀서 가락률이 있어요. 많은 NDA 신청도 지금 해놓은 게 있고, 또한 선현낭성 NDA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호재는 있어요. 많은 호재와 뉴스가 있고, 제가 우리는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의학 박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리보사의 효과에 대해서 자꾸 그 초록장에 찾아봤자 어차피 몰라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보를 접할 때는 벌써 주가가 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을 못했어요. 어머니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병원 옮기냐고 못했는데 자, 그래서 공매도를 오늘 확인해 볼게요. 좀 나왔네. 6%대 나오고 HB 생명과학도 6%대 나왔습니다. 알았어. 공매도 나왔다는 거 아니야. 대처거래를 보겠습니다. 두 개 다 6%대 나왔네요. 신규수랑 상한수랑 맞지 않죠. HB 생명과학. HB도 많지는 않고 오히려 상한수량이 더 많네요. 공매도도 나오고 상한수량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알았으니까 HLB의 장기적인 지표만 보면 되죠. 월봉에서 5교선 위에 있는 데다가 심하게 밀리면 20교선까지 또 와요.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추세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즉 아직도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잘 있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잘 가고 있어요.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여기서 빨리 못 간다고 막 짜증내고 막 NDA 신청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식은 믿고 참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팔리니까 날아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고 밑에 싸게 사놨으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피플바이오하고 엔젠바이오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멤버님들하고 저희들은 아침에 만나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장 초반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멤버님들한테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라고 하죠. 현금 부분을 갖고 다음 날을 맞이해야지만이 제가 오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 이 친구들이 떴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플바이오나 엔젠바이오가 아직도 치매 이슈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어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왜 떠나가기 시작하냐면 지금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알츠하이머 3상에서 좋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치매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누가 치매 치료를 할지 알아야 되죠. 치매 걸린 사람한테 그걸 해야지 치매 안 걸린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키트를 잘 봐야 되겠는데 그게 피플바이오고 엔젠바이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치매 관련 종목인지 몰라도 돼. 뉴스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거래량을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피플바이오를 매매에 사러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음봉으로 떨어졌죠. 음봉 무서워하지 마요. 잘 떨어졌다 너. 나는 내동매매를 안 했으니 난 여기서 사야지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뗐죠 또. 뗐어요. 어제 못 샀는데 아까워하지 마요. 대신에 오늘 얘기해드렸어요. 오늘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냥 날아갔죠 지금. 그러니까 현금 부분을 갖고 다음날 넘어오게 되면 요렇게 20%도 오늘 재밌게 먹고 팔면 되죠 뭐. 그럼 내일 같은 날 다시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VIP 멤버분들은 아침마다 뵙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내일 또 좋은 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도 알려드리고 저는 절대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고 패스하실 분은 패스하시면 돼요. 본인이 봤을 때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기준이 맞다. 그럼 매수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봤을 땐 아니다. 그럼 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정해놨으면 손절 라인을 정해놨으면 칼같이 손절하고 보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잘 올라갔고 엔젠바이오도 제가 알려드렸죠. 엔젠바이오도 색깔에 상관없이 상한가 갖다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죠. 깨자마자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날라갔죠. 지금도 가고 있고 19%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전부 다 아침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영상을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VIP 멤버님들은 반드시 장 초반 잠깐만 아침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제처럼 어머니 일 때문에 바빠도 무조건 아침 실방을 하고 나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정을 하고 아침에 어떤 종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런 주식이 뛸지 안 뛸지 그 뉴스 있잖아요. 왜? 그 뉴스 믿지 마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나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 나오거든요. 그냥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수급을 믿어야죠. 추세를 믿어야죠. 자, 현대약품의 월봉의 위치는 낮긴 한데 이 20기어선이 생각보다 고약해요. 이거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대신에 뚫었다. 그럼 여기 가요.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현대바이오 사고 싶다.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5,350원에 뚫어주고 있죠. 지금 현대바이오는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240은 여기서 사는 거죠. 그죠? 깨자마자 바로 손절. 내일에도 얘가 매수 깨자마자 바로 손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지켜나가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반드시 오전 영상 참석하시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알려드렸듯이 그냥 월봉에서 추세가 이쁜 거예요.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20개선 절대 훼손하지 않으니까 추세가 이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HLB 제약도 아직은 20개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리보세라를 연구한 거, 뭐 발표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실 그런 영상 찍으면 재미는 있어요. 뭐 엄청 고급 정보를 내가 얻은 것 같아. 막 귀한 정보를. 그거 정보 아니에요. 그 뉴스예요. 그 네이버에 항상 초록창에 떠있는 뉴스일 뿐이지 정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정보가 우리한테 올 때는 벌써 주가 다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뉴스는 참고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자리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자, HLB 제약이 20개선을 단단히 지켜준다는 얘기는 아직도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엘테 잘 올라가죠? 괜찮아요. 20개선 뚫었어요. 일봉에서 20개선 뚫는 것도 힘들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현대약품이 지금 왜 못 올라가냐면, 월봉에서 20개선을 못 뚫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HLB 탭은 뚫었죠? 제가 뚫은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뚫었겠죠? 그럼 앞으로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장기적인 골든크로스가 생겼죠? 단기 이동평균선인 5개월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2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줄 확률이 굉장히 좋고, 처음에 우리가 제시한 12,900원 뚫고 날 때 여기 샀어야죠. 그러니까 13,000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이고 매도할 이유도 전혀 없죠. 추세를 이탈하는데 왜들 왜 해? 그죠? 자, 5주선도 지켜주고 있고, 수급주선도 완전히 뚫어놨고,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죠. 예전에 비해서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래량이 자꾸 터져야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 올라가 쫓아가서 고점에 물려요.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갈 줄 알아야죠. 터지기 전에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대야. 야, HLB 테라피스 이제 시작이랴. FDA에서 뭐 했대. 19,000원 여기가 있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서 물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이 조용할 때 조용하게 중요한 자리 뚫어주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때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그죠? WI요. 상한가 목표가예요. 자, 올리패스는 5,000원 훼손 잘 안 하죠. 이분들을 믿는 거예요. 잘 모아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유틸렉스도 좀 흔들리고 떨어지긴 해도 이분들을 믿어야죠. 주식은 거래량을 믿는 거예요. 뉴스를 믿지 말고, 주식은 뉴스를 믿지 말고 거래량을 믿고 추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뉴스 쓰는 사람이 다 맞출 것 같으면 다 뉴스 쓰게. 자, 괜찮습니다. 자, 프레이바이 로직스는 아무래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커요. 물론 이제 많은 악재가 나서 밀리긴 했는데, 일본에 데려갔던 이분들이 끌어올릴 확률이 다시 크죠. 잘 보고 계시면 돼요. 파마는 좀 늦을 것 같고. 자, 우리바이오가 지금 5일선 근처 매수죠. 자, 대마 관련 이슈 안 끝났어요. 그런데 앞전에 대단거리 터졌죠. 둘러주고 또 가는 거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월봉 해치는 낮아요. 월봉 해치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물려도 돌아나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바이오는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가 맞고 깨면 손절이 맞습니다. 화일약품이 이거 월봉에서 해도 할 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화재가 좀 났죠. 화재는 사실은 다 해소되죠. 그리고 아까 멤버님이 얘기하셨듯이 화재봉도 들어있을 테고, 물론 공장에 생산한 거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재에서 밀렸을 때 저점 찍잖아요. 얼마나 싸야 돼요. 다 복귀돼요, 이거. 여기서 샀으면 지금 최고 싸게 산 거죠. 지금 5일선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NC트론 HLB 관련주라 앞으로 5일선만 안 깨면 사볼만해, 이 친구. 너무 크게 사지 말고 메리트는 없는 회사고. 자, 매드팩토도 지금 5일선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한데 5개월선 회복해줄 때가 제일 좋고, 만약에 모아가시려면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서 잘 모아가시면 돼요.
자, 진원생명과학의 월봉해치는 낮아요. 수급계열선이 60계열선만 깨지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세력들이 자꾸 끌어올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떨어져 있고 보면 지금 싸게 사는 게 맞아요. 싸게 사는 게 맞고 가장 안전한 건 사실은 5일선 돌파일 때 제일 좋은데 돌파해줬죠. 자, 지금 이 가격대 한 9,000원대는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일선 깨긴 하는데 어제 이치가 싸죠. 주식이 싸요. 대신 추세는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저점 깨면 매도 그냥 사실 분은 지금 사시면 되고. 자, 진우맨 컴퍼니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죠. 자, 15,350만 안 깨면 되고 일단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아, 저 혼자 웃어요? 아, 그런가? 글쎄 모르겠네. 그 습관일 거야 아마. 저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저도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자리만 깨지 마라든가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그렇게 하다가 그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저도 웃는 거지. 뭐 어떤 그런 거죠. 뭐 습관이에요, 습관. 자, 에이프로젠을 봅니다. 에이프로젠에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국 현지 FDA의 생산시설 인증을 받은 현재 바이오, 거기 현지 바이오의 완제의약품 생산을 하는 그 공장 하나를 인수한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지금 바이오도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왜 공장과 관련 있는 애들이 진원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진원행 컴퍼니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프로젠인데 에이프로젠의 추세는 다 깨져 있어요. 어차피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다 깨졌어요. 다 깨졌고 925원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져 있는데 유일하게 1,000원 이하 동전주 중에서 대출이 가능한 놈이 또 이 친구네요. 자,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어제 13% 떴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 그리고 딱 매도가 맞아요. 이렇게 짧게 먹는 것도 좋고 지금부터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매수해요. 이것도 아침 매물 알려드렸어요. 5일선만 안 깨면 매수고 뉴스를 신경 쓰지 마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든 말든 난 알겠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하든 말든 알겠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제도 에이프로젠 HNG라든가 에이프로젠 다크룹주이 떴는데 에이프로젠 제약도 떴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에이프로젠이 됐든 에이프로젠 제약이 됐든 같이 넣어놓고 같이 매일 볼게요. 자, 제약이 됐던 간에 제가 이 친구를 안 사긴 안 사냐. 동전주를 안 사긴 하는데 이게 동전주든 아니든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 줄 때 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두 개 다 월봉이 신 낮아요. 이건 에이프로젠 HNG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봉에서 거의 터졌죠 지금.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일선 하면 돼요. 내일도 5일선만 아끼면 돼요. 대신에 동전주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싣거나 동전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니까 막 여기다 1력씩 사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냥 작은 돈으로 쉽게 수익은 낼 수 있다. 우리가 얘네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좋은 자리, 좋은 위치가 왔을 때는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개월선을 돌파해 주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 전환 같은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얘네들이 좋아질 거라 어제 알려드렸더니 지금 사서 쭉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6개월, 내가 6개월에서 1년 고생을 각오하고 여기서 뭐 셀트리온 막 찍는다고 셀트리온 뉴스 띄우고 뭐 띄우고 3,4병 이슈 띄우고 분석한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식 분석하라고 그랬더니 뉴스를 분석해요. 아니 주식 분석하는데 뉴스를 분석하냐고. 주식 분석하라고 그랬더니 리보세라립을 분석해. 물론 리보세라립은 HIV 주력 약품이니까 분석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무리 분석해도 중요한 정보가 우리한테 안 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뉴스의 뉴스. 이해되죠?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오죠.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바닥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에이프로제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됐든 간에 뉴스를 분석하지 마요. 근데 사실 유튜브 영상 뉴스 분석에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뉴스 분석 뭐 하라고 있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분석을 해야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고 내가 어디서 살 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전기차 시장 커지게 돼 있죠. 현대차 확인되는 실적의 베팅. 자동차 관련주들은 아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미국 전동화 생산 거점 고쳐. 어제 RTKS가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 휴맥스도 떴어요. 자, 휴맥스 홀딩스 움직이죠. 그 휴맥스 또 뛸 수도 있어요. 휴맥스 홀딩스는 호가창이 가볍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볍기 때문에 본인이 사면 각오해야 돼요. 이거 한 주, 세 주, 두 주 있는데 본인 호가창 다 까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 아니면 단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신에 휴맥스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실려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휴맥스 정도가 좋은데, 휴맥스 많이 실려 있는 건 아니에요. 6억 거래 됐어요, 6억. 거래량이 없죠. 그런데, LG엘로이 됐든, 휴맥스가 됐든, 휴맥스홀드가 됐든, 홀딩스가 됐든, 모트렉스, RT캐스트, S트래픽, 네트워크스, 아머센스, 전부 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전기차만큼 월봉에서 바닥에 있어요. 다 대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재무가 안 좋냐? 재무제표도 단단하고 좋은 애들이 많아요. 아, 사야죠. RT캐스트가 어제 왜 상한가를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월봉의 위치가 바닥에 있죠, 지금. 뭐 또 이슈가 있겠죠. 뉴스가 떴겠죠. 그렇지, 알려드렸죠. 앞전에 자꾸 대량거래 터지고 눌러준 애들, 얘네들은 요렇게 5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놓쳤는데 그냥 날아갔죠, 지금. 목표가 찍었습니다. 240선. 이것도 단기 목표가예요. 241선 밑에서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241선까지 떠요. 여기만 가도 엄청난 큰 수익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잘 사느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 중에 LG엘로비전도 240 밑에 있고 휴맥스도 밑에 있고 다 밑에 있어요. 그다음에 모터엑스는 높고 이런 친구들 S트래픽 같은 친구들 잘 보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전에 SK네트워크하고 MOU 체결로 뗐는데 엄청나게 놀림목을 줬죠. 어제 또 떴어요, 살짝. 나 이제 반등할 거야. 나 또 뛸 수 있어. 그러면 오늘 같은 날 5일 선거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사더라도 이런 애 사야지. 나중에 또 날라가가지고 여기가 있는데 사가지고 전기차 충전 시대 왔는데 왜 주가가 안 가죠? 당연하죠. 오기 전에 사야지. 이해하셨죠? YM텍도 마찬가지고 현대퓨처에 전부 다 월봉 위치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사야죠. 무서워하지 말고 단지 RT캐스트나 S트래픽이 조금 더 빨리 떴을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멤버님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침에 좋은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 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에이프로젠 얘기는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아까 치매 관련주 얘기해드렸죠. 치매 관련주 굉장히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EDGC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장암 폐암 이렇게 임상연구와 결과가 주목된다네요. 사실 EDGC도 저기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예요. 치매 관련주인데 그거 어떻게 따라잡아, 그죠? 그냥 뛴 거. 이건 우리 거 아니. 이런 거는 딱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저렇게 뛴 걸 놓친 걸 아까워하지 마요. 상한가를 바로 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런 뉴스가 이제 우리한테 호재가 올 정도면 우리가 제일 늦은 거예요. 자,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 물적 분할 이 이슈에서 어제 올라갔고 잘 뛰고 있어요. 근간에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칠레는 아직 안 됐죠. 독감이라든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트윈데믹이라고 하나요?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시 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대바닥에 있어요. 마스크가 가고 색조가 돌아왔다. 일단은 시대는 풀렸기 때문에 이제 화장도 좀 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 이런 거 실내에서 벗는 걸로 그런 테마는 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중국이 풀리지 않으면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자꾸 봉쇄하고 막 이렇게 회사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긴 해요. 자, 이게 한국 화장품 제조죠. 이게 한국 화장품. 자, 월봉 기준으로 보면 면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부 다 바닥권에 있긴 한데 아직도 추세가 다 불안해요. 추세가 불안해서 아직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샀다. 지금 사는 상태다. 그럼 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서 물려있는 상태라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바닥 찍었으니까. 대신에 재무는 튼튼한 종목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면세점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들은 사실은 뛸 때는 됐어요. 올라갈 땐 됐는데 거래량도 들어와 있고 특히 카지노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바닥주라. 사실 이 섹터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이제 독감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이슈들이 아직 안 사졌다고 보는 거고 유일하게 이제 면세점 관련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 보는데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5개월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가격 2,560원이에요. 안 부들어주고 그냥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죠. 자, 대량 거래가 두 방 빵 터졌죠. 한 번 더 터졌죠. 여기 매집봉이야 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풀리는 항공 풀리는 것도 있고 이슈가 많거든요. 얘를 사야죠. 얘를.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상 찍을 때 막 뭐 확신합니다. 올라갑니다. 막 전화번호 걸어놓고. 물론 전화번호 걸어놓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언제 잘 하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절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어요. 그걸 맞춘다는 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춰? 떨어지고 올라갈지. 미래에서 하나? 로또를 사지, 차라리. 그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냥 그 자리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화요부지6지 안 끝났어요. 자, 올인햇을 봅니다. 엄연히 매집봉 잘 터지고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와이어볼도 안 끝났어요. 위치가 낮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끼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5일 선거점 매수죠. 깨자마자 손절. RF 모트리즈도 5일 선거점 매수예요. 시장만 좀 더 살아나면 얘를 그냥 뛰어 올라가요. 자, 기가레인도 5일 선거점 매수. 그죠? 이 친구 위치 낮아요. 위치 낮아요. 추세는 다 깨져 있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추세 유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엘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자, 대한광통신도 역시 241선만 아끼면 되고, 제가 이제 아이즈비전을 엄청 예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이즈비전에 대한 시각이 좀 좋아요. 자, 물론 자꾸 저점 깨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가 재무도 깔끔한 데다가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거래 두 방 빵 터졌죠. 그럼 관심 있게 봐야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되고 또 떼요, 이 친구. 한번 뛴 애들이 또 뛰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긴 해도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장 살아나자마자 바로 뛸 수 있어요. 한번 뛴 애들은 또 뛰어요. 지금 세력들도 그 외국인보다 돈 없어요. 기관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세력들이 도와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력들이 힘을 못 쓰죠. 외국인들이 하도 팔고 나가니까. 잠시만요. 목이 좀 맥혀가지고. 자, 어쨌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지금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 한,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괜찮아요. 아까 보니까 데모가 좀 뛰더라고요. 좀 뛰었는데 데모는 사실은 이제 자리가 좀 높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매수타임 이런 데였었는데 여기 뛸 때가 좋았고 날라갔죠. 자,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잘못하면 왼쪽 선에서 설거지 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하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 데모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데모는 예전에 좋았던 종목이고.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지금 보기에는 아직은 추세를 다 많이 못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볼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우크라 재건 이슈로 터져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눌림목 줄 때 제가 그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어제 며칠 전에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누구죠? 그분? 피터 린치. 폭락장 8번 겪었대요. 폭락장 8번을 겪었는데 다 살아남고 다 되고 어차피 시장 다 돌아나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 돈 벌 거 폭락장에 그냥 겁나가지고 주시장 떠나가지고 본인만 손실봤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장 폭락할 때는 겁내지 마요. 삼성전자 안 망해요.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단지 주식을 싸게 사야지. 지금 사야죠. 8만원 9만원 때 사면 어떡하냐고. 지금 사야지. 자, 여기까지 전체 많은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요. 멤버님들은 1시 15분에 다시 뵐게요. 1시 15분에 또 우리 오늘은 장중에도 또 실방 재밌게 해야죠. 1시 15분에 뵐 거니까 1시 15분에 뵈고, 오늘 남은 시간, 시청자분들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